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어 프로토콜 개발 튜토리얼 3회차입니다. 벌써 3회차라니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오늘은 블록체인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저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탐험하고 개척하는 데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혁신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우주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라는 비유는 니어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은 시야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니어 프로토콜을 우주라는 비유로 생각하며 끊임없는 발견과 탐험,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니어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낮은 TPS 속도, 높은 거래 처리 비용과 같은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POS 기반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입니다. 이는 다른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보안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니어 프로토콜은 나이트 쉐이드라는 독특한 스케일링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블록체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낮은 TPS 속도와 높은 거래 처리 비용입니다. 나이트 샤딩은 니어 프로토콜만의 독특한 샤딩 솔루션입니다. 니어는 나이트 샤딩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성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이는 네트워크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고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합니다. 나이트 쉐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병렬 처리입니다. 나이트 쉐딩 기술은 검증 세트가 여러 샤드 체인에 걸쳐 트랜잭션을 복렬로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적 리샤딩입니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샤드 수를 조절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입니다. 삭제 코드 기술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최종성입니다. 랜덤화된 검증인과 피셔맨 기술로 빠른 트랜잭션 최종성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니어 프로토콜은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 이더리움과의 호환성, 주요 투자 유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니어 프로토콜의 라이트 쉐딩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데이터의 무결성, 트랜잭션 속도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이러한 기술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주요 레이어 1 프로젝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어 프로토콜이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니어는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어는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계정 이름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블록체인 매체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키나 주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을 텐데요. 예를 들어 니어 프로토콜의 계정 이름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쉽게 접근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니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긴 암호화된 주소나 키 대신에 앨리스.니어와 같은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계정의 이름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에게는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개발자의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어는 다양한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손쉽게 D앱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니어는 높은 처리 능력과 낮은 거래 비용을 통해 개발자들이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 친화적인 측면에서도 빠르게 D앱을 개발하고 리소스를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개발자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니어 프로토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어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개발의 선도주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웹3 확장과 더 나은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니어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BOS, 즉 블록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BOS는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혁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뢰, 투명성, 그리고 거래 방식을 재정의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OS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웹3의 도전 과제를 해결합니다. 웹3의 도전 과제는 아까도 앞서 설명이 한번 되었는데요. 아까의 내용을 설명한 것 또한 BOS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웹3는 사용자의 데이터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BOS는 멀티체인 환경에서의 통합과 응용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더 쉽게 웹3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3 환경은 데이터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보안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딱 여기 나와 있는 소유권과 보안을 강화한다. 여기에 좀 기억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근데 지금까지 안 됐잖아.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가능하긴 해?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답할 수 있습니다. 네, 됩니다. 그게 바로 BOS입니다. 지금부터 BOS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OS는 블록체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블록체인과 웹3 애플리케이션의 통합된 관리와 상호작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BOS는 플랫폼 간의 호환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웹3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눅스, 맥 OS, 윈도우와 같은 전통적인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니어 프로토콜은 니어 디스커버리라는 새로운 종류의 운영체제를 제공합니다. 이 플래그십 플랫폼은 개인이 블록체인 운영체제를 통해 모든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BOS의 주요 구성 요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길 통과하면 블록체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스는
웹3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프론트엔드 코드를 쉽게 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히 설계된 가상 머신을 포함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로컬로 실행하면서도 탈중앙화된 경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사용자가 전 세계 어디서나 일관된 접근성을 갖도록 돕습니다. 게이트웨이, 딱 이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과 굉장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않나요? 다음으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마치 레고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 조립 블록과 같이 어디든 조립하여서 원하는 모양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큰 스왑부터 게임까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컴포넌트는 BOS 내에서 컨버서블 프론트엔드, 즉 조합 가능한 프론트엔드를 제공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될 수 있어 개발자가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코드를 실행하며 개발자는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의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딱 이도 알맞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여러 블록을 계속 결합해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마치 BOS의 기록 관리자입니다. 여기에는 코드, 자산, 데이터 등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는 BOS에서 코드, 자산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BOS가 다양한 블록체인과 원활하게 연동하도록 지원하며 BOS 자체가 멀티체인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는 블록체인의 기능을 활용하여 저장된 정보를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들은 BOS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며 웹3 환경에서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BOS의 혁신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탈중앙화된 운영체제입니다. BOS는 운영체제의 기능을 탈중앙화하여 보안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개선하며 단일 장애점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신뢰와 투명성의 증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BOS는 신뢰와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된 프론트엔드입니다. BOS는 탈중앙화된 프론트엔드를 통해 오픈 웹 생태계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프론트엔드를 실행하고 생성하고 원하는 블록체인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다음 내용부터는 최세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OS의 활용 사례부터 발표할 최세인입니다. 우선 앞서 아름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컴포넌트란 재사용 가능한 코드의 조각을 말합니다. 이는 웹3 한정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웹2 포함 웹 개발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컴포넌트와 유사합니다.
웹의 각 파트들이 전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니어의 컴포넌트가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발자들이 각자가 개발한 프론트엔드 컴포넌트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니어 컴포넌트의 개발적 측면에서 니어 컴포넌트들의 이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familiar to web developers입니다. 말 그대로 니어 컴포넌트는 웹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웹2에서 개발을 하던 개발자들이 웹3에 올 경우 개발 환경이 다르다면 처음에 온보딩하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다던가 개발 툴이 달라진다던가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니어는 기존의 웹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던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리액트를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니어 네이티브라는 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어 컴포넌트들은 니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니어 환경에서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콜 메소드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이와는 별개로 뷰 메소드는 무료 조회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오거나 수정할 때 유용합니다. 이것은 니어 독스에 나와 있는 니어 네이티브의 예제 코드입니다. 이것들 중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자면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를 체크하고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라면 Please login to interact with the contract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로그인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로그인을 이미 한 상태라면 위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counter near 여기 보시면은 counter near example.testnet을 조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fully on-chain and easily composable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니어 컴포넌트들은 니어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셜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코드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을 텐데요. 개발자들은 이 컴포넌트들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이 컴포넌트들을 쉽게 조합하여 복잡한 디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을 이용한다면 마치 레고 블록을 사용하는 것처럼 쉽게 앱과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컴포넌트들은 온체인상에서 검색도 가능하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점에 대한 예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influencer.testnet 블라블라라는 식별자를 가진 컴포넌트 코드를 소셜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검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후 wid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해당 컴포넌트를 다시 불러와서 안나에게 3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컴포넌트로 렌더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컴포넌트 코드를 검색하고 불러오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포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 컴포넌트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멀티체인 디자인입니다. 니어 컴포넌트는 멀티체인을 지원하여 이더리움을 호환하는 블록체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디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디앱에 컴포넌트가 사용된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ier.org에 접속 후 상단바에 있는 디스커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컴포넌트가 뜹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뜨는데요. 이를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PPT에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컴포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2만 개에 다다르는 컴포넌트들과 이를 이용해서 개발한 300개 가량의 디앱이 존재합니다. 그중 먼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중 예시로 스왑이라는 거래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비트에서 이드로 바꾸는 것처럼 서로 다른 코인을
보유한 코인에서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수압을 검색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 포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크는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GitHub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포크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바로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의 컴포넌트 기능은 추가로 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코드를 수정하고 그 결과값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컴포넌트의 코드와 그리고 프리뷰 그리고 커밋이나 푸시 기록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크를 눌렀을 때의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코드를 수정하시거나 미리 보기 그리고 VS 코드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디앱에 사용된 그 컴포넌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디앱을 보면서 실제 디앱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매직 빌드란 앱이고 이 앱은 빌더, UI, 블락, 웰컴의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컴포넌트들은 이 디앱을 개발하신 분들이 개발을 하시고 나서 또다시 니어체인에 배포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디앱에 사용된 컴포넌트 중 빌더라는 컴포넌트를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실제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실제 웹을 보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니어의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면 복잡한 디앱을 한결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니어의 FastO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BOS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술입니다. FastOs는 니어 프로토콜의 BOS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인증 시스템입니다. 기존 웹3로의 온보딩이 힘든 이유는 인증 코드를 따로 보관한다든지 너무 길고 복잡하다든지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의 기술인 FastOs는 SSO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SSO 방식이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로그인이나 구글 같은 메일 로그인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SSO 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 및 인증을 가능하도록 하여 웹3에서의 디앱들의 UX를 간소화하고 개선합니다. 이는 그에 대한 예시로 near.org 사이트의 계정 생성 과정을 실제로 해보면서 캡처해봤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하게 될 경우 이메일과 아이디만 입력하고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메일로 인증 메일이 옵니다. 이후 본인의 메일함에 들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제가 입력한 계정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도식표는 계정 생성 과정에 대한 도식입니다. 간단하게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자는 FastOs 계정을 생성하려고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면은 이메일 및 계정 이름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증 프롬프트, 각자의 기기에 속해 있는 인증 프롬프트를 이용해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기기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키를 패스키로 저장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프라이빗 키, 즉 패스키는 이것을 이용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 계정을 생성한 후 확인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이메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full access key라는 허가 키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키는 계정의 모든 권한을 관리하고 로그인이나 계정 생성 등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정 생성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이메일 인증을 거치고 나서 full access key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 full access key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생성 과정 또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ll access key는 다음과 같이 full access key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기기에서 사용자를 다시 인증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키에서 아까 여기 계정 생성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프라이빗 키를 다시 한번 도출하게 됩니다. 이후 풀 액세스 키를 다시 조립하여 요청을 실행하여 풀 액세스 키를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이렇듯 베스트 어스의 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베스트 어스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 어스는 우선 사용자 친화적 계정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생체 인식,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식 같은 생체 인식과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무료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앱과 빠르게 상호작용하고 여러 기기에서 앱에 다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계정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복잡한 시드 구문, 원래 웹3에서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복잡한 시드 구문이나 비밀번호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따로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이메일을 통해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장점인데요. 간소화된 온보딩입니다. 여러분은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나 시드 구문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웹3 온보딩의 어려움 중 하나인데 페스트워스는 중앙 집중식 인증 방법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메타 트랜잭션입니다. 메타 트랜잭션이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는 블록체인 내의 트랜잭션입니다. 다른 주체, 예를 들어서 앱 개발자나 스폰서가 사용자를 대신해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원래 사용자가 D앱에서 거래를 생성한다 했을 때 그 사용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메타 트랜잭션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은 회사에서 앱 개발자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사용자는 수수료라는 부담감 없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D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로 밸런스 어카운트입니다. 제로 밸런스 어카운트란 말 그대로 잔액이 없는 계정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한 조건이나 작업을 위해 어떤 특정 토큰이나 코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지정한 자금원에서 자동으로 자금을 이체받아 지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는 뭐 니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니어가 부족할 경우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체받아 지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어 계정에 현재 잔액이 없어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필요한 작업을 대체로 수행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베스트어스의 장점과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이제 BOS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BOS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개발을 해보는 세션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뭐 요구사항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렇게 BOS 관련 설명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